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방송음향 네트워크과의 문건창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네트워크 오디오의 프로그래밍하고 별도의 건물에서 두 공연장에서 방송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고 통합 제어하는지 프로그램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빌딩 A, 빌딩 B, 뭐 대림대학교 방송센터, 홍지관 이렇게 두 군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연결이 BSS 오디오입니다. BLU 800이라는 장비가 연결이 돼 있고 이 뒤에 포트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프라이머리라고 써져 있고요. 두 번째 포트는 세컨더리 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 중에 커브라넷 전송 프로토콜의 포트입니다. 지금은 프라이머리의 불이 둘 다 들어오고 있는 프라이머리에 한 불이 더 들어와 있죠. 신호가 지금 여기 주신호 여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포트는 이더넷 컨트롤이고요. 자, 얘는 어쨌든 이제 오디오 신호가 가는 거 말고도 이 장비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넷 포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이 신호는 제일 위에 있는 허브, 프라이머리 허브에 연결했고요. 네이밍을 프라이머리 허브에 연결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세컨더리 허브에 연결했고요. 세 번째 컨트롤 신호는 컨트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빌딩 A, 뭐 내지는 방송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위에 있는 장비는 A10이라는 어떤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가지고 제가 이제 모바일로 이 사운드 앱을 키거나 지금 켰네요. 모바일로 켰고 뮤트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뭐 통합 제어가 필요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장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직관적인 디자인을 원하거나 또 돌아다니며 컨트롤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장비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고 RS232, 릴레이, IO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RS232 3번 포트하고 BLU 800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가지고 여기 있는 시스템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포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비랑도 붙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건물에도 거의 동일한 세팅이긴 한데 B라는 건물에는 BLU 80이라는 제품이 있고 역시 프라이머리 포트는 프라이머리 허브에, 세컨더리 포트는 세컨더리 허브에, 이더넷 포트는 이더넷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RS232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RS231은 A라는 건물에 컨트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RS232 포트는 제가 이 공간에 있는 프로젝터 내지는 다른 방송 장비를 제어하도록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허브가 왜 3개 있어야 되냐? 연결선이 중간에 뭐 주신호 연결선이 끊길 수도 있겠지만 이 허브가 이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하드웨어 자체도 끝날 수 있고 그 허브 네트워크 장비는 보통 1년 360을 켜놓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 전송 거리는 지금 제가 광포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0m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쪽 장비에는 프라이머리 불이 들어와 있고 세컨더리는 준비만 스탠바이만 들어 있고 지금 신호가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비도 역시 프라이머리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나는 준비되고 받고 있고 세컨더리는 준비 중이다. 그래서 현재는 신호가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신호가 이 마이크 신호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온 다음에 프라이머리 신호가 프라이머리로 가서 이 허브가 반대편 건물로 프라이머리 허브에 넘어와서 프라이머리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악을 이제 플레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장비에 허브에 이제 케이블이 단선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떤 경우냐면 랜 공사를 하다가 광포트를 뽑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단선이 됐거나 네트워크 오디오가 편리한 점은 고음질의 비압축 오디오를 전송하고 다채널 전송할 수 있지만 이 다채널이 256채널 한선 랜선 하러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설정이거든요. 모든 신호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신호와 보조신호를 날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신호를 한번 뽑아볼게요. 자, 지금 아무런 딜레이 없이 보조 장비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주신호가 중간에 끊긴다 할지라도 보조신호로 넘어간 상태이고 반대편 장비에서도 이제 반대편에서 주신호가 끊겼지만 얘는 주신호로 받을 수 있는 세컨더리로 보내고 주신호로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다시 주신호로 복귀하고
자, 그러면 이제 주신호에 불이 들어왔고 반대편 장비에 주신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장비에는 주신호가 보내는데 반대편에는 보조 신호가 끊겼기 때문에 반대편 보조에서도 받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복귀를 시킬게요. 제가 정상 복귀를 하면 첫 번째도 프라이머리, 두 번째도 프라이머리 되는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코브라 내에서 설정하시면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이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허브 사이에 링크를 해놨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는 다른 신호기 때문에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코브라의 초창기 때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분리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제가 프라이머리 신호를 뽑게 되면 세컨더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라이머리를 꽂게 되면 정상 신호로 돌아오죠. 반대편 장비에서도 프라이머리 선이 끊기면 세컨더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코브라의 특징입니다. 자, 반드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의 링크,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첫 번째 주신호가 나 끊겼으니까 보조 신호도 날려라 라는 케이블이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cat5e나 cat6 케이블로 연결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연결한 상태에서 다시 제가 신호를 날리고요. 다시 메인 신호를 뽑았더니 보조 신호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 신호도 끊었더니 이제는 세컨더리 통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양쪽 장비가, 양쪽 허브가 뻗었다 할지라도, 양쪽 허브가 죽었다 할지라도 보조 신호 가는 거고, 물론 프라이머리를 복귀하면 얘는 항상 우선순위는 프라이머리로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두 번째 메인 장비에도 프라이머리 설정을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링크 작업을 걸게 되는데, 이제 말단에도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링크 작업을 하시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되는지 설명드리죠. 원래 정석을 말씀드리면 보내는 쪽에도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허브가 링크돼 있어야 되고요. 세컨더리도 사실 링크돼 있어야 됩니다. 다만 조건은 허브 4개가 루프백이 형성됐기 때문에 허브가 한쪽 신호만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가 과패킷이 되지 않은 스패닝 트리 셋업이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허브는 스패닝 트리가 안 되는 허브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프라이머리 허브하고 세컨더리 허브가 연결되는 순간 신호가 끊겨버려요. 자, 이것도 잘못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실 거면 반드시 허브 세팅을 스패닝 트리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브라의 매우 초창기 때 한 10년 전에 경주 신라 밀레니엄 파크,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롯데월드 등등 많은 이 실수를 선배들랑 같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포트 연결하면 네트워크 과패킷이야. 맨 처음에는 매뉴얼 상에서는 사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연결하는 말이 없어요. 별도의 공간이라고 했고, 이제 중공검사 때 세컨더리 포트를 뽑았더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연결해서 저희가 구동하고, 이게 맞는 설정이구라는 걸 굉장히 나중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연결을 했는데 스패닝 트리 셋업이 없이 또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스패닝 트리 허브에 세팅이 없어도 물리적으로 제가 스패닝 트리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보내는 쪽에서도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링크, 반대편에도 링크한 다음에 허브의 스패닝 트리 세팅을 통해서 구성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RS232 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터 연결되어 있고, 프로젝터 통해서 제어하는 그림들을 굳이 또 보여드린다면, 제가 여기서 장비를 뮤트하고 온 하거나, 그 다음에 프로젝터도 지금 켜져 있는데요. 모바일로 한번 꺼보면 프로젝터 꺼질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또 ON을 누르면 또 켜지겠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프로그램은 제가 2교시 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브라넷은 프라이머리, 주신호, 세컨더리 보조 신호, 컨트롤 신호가 있는데, 주신호하고 보조 신호를
딜레이 없이 거의 신호 끊김 없이 넘기려면 메인 허브와 보조 신호 간에 반드시 링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링크를 하는 세팅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모든 허브에 스패닝 트리 세팅이 필수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사실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 이걸 시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비로 제가 모바일로 무선 AP를 통해서 이 장비를 제어한 다음에 이 장비를 여기 로컬에 있는 장비를 제어한 다음에 다시 이 장비를 제어하고 여기서 전송 프로토콜을 내보내서 다른 외부 장비를 제어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한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뭐 수많은 DSP 믹서들도 있는 이 장비까지 모두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하나로 여러분이 공간 제약 없이 모든 시설을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통합 제어라고 하고, 원거리의 신호를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멀리 보내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오디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통합 제어 RS232 프로토콜하고 코버넷 전송 방식이었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가장 먼저 BSS 오디오 제품이기 때문에 런던 아키텍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줍니다. 런던 아키텍트 프로그램은 BSS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이미 네트워크로 물려 있기 때문에 3개의 장치 BLU800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하나 던져주고요. 제일 첫 번째 작업입니다. BLU800이라는 장비를 던져놓고, 그럼 이렇게 별표 모양이 생기는데 이게 장비하고 나하고 지금 통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반대편 건물에는 BLU80이라는 제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던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게 이 DSP와 이 DSP가 별도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구성이 제 방에 있는 구성, 이 건물 A와 B에 대한 구성을 설명드리면, 건물 A의 이 DSP에 이제 이더넷 허브가 아까 제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말씀드렸죠. 자, 먼저 스위치 허브 24포트 허브가 프라이머리 주신호를 전송하는 허브, 그다음에 세컨더리 허브, 그다음에 통신을 담당한 이더넷 허브가 구성되어 있고, 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 DSP의 포트가 이더넷 포트가 3개 있는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더넷이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브라넷에서 전송할 건데 단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브라넷 프라이머리를 첫 번째 허브에 연결해 주고요. 제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 이 프로그램은 장비 하드웨어 구성과 정확히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컨더리는 역시 두 번째 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세 번째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반대편에도 정확히 같은 스위치 허브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나 컨트롤은 컨트롤 프라이머리부터 생각했습니다. 주신호의 연결들이 보기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신호가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신호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신호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간에는 이제 스위치 허브끼리 연결하는데, 만약에 건물과 건물이 배선 거리가 100m가 넘어가면 여기를 이제 스위치 허브에 광 포트를 쓰셔야 되고, 지금은 100m 이내 뭐 A 건물과 B 건물이 대림대로 얘기하면은 뭐 아트호라고 방송센터가 뭐 100m 이내라고 하면 그냥 바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허브는 프라이머리 길이, 세컨더리는 세컨더 길이, 기가포트 허브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컴프레스 비압축식 오디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호에 입력 소스를 줘야겠죠. 그래서 뭐 CD 플레이어를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스에 제가 CD 플레이어, 그래서 DSP의 1번과 2번에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1번과 2번에 오디오 신호가 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연결했고요. 여러분 좀 보시겠게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제가 앰비언스 마이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도 앰비언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공간이 아니라 B 공간이라 하더라도 B 공간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지 수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실에 앰비언스 마이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현재 제가 2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2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자 그러면 인풋 소스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광익을 통해서 반대편 건물로 날아갔으니까 여기에 이제 출력단이 또 있어야겠죠. 이 출력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구성되는 신호 중에 똑같은 동일한 방송 장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방에도 지금 스피커가 있고 믹서가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DSP에서 이제 메인 LR 출력을 믹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제 방하고 똑같이 사운드크래프트에 믹서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GB4에 12채널로 넣을게요. 자, 그럼 믹서의 1번, 2번 입력에 DSP 입력을 연결해 줍니다. 믹서에 연결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믹서의 출력이 스피커랑 연결하면 이제 반대편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호를 다른 편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공연장이 10개가 하나의 공연을 동시에 연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따로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합 제어로 하는 뭐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가 이제 2개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스피커는 제가 이쪽 공연장에 라우드 스피커를 뭐 2개 정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피커이고요. 스피커 하나, 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연결한 이 스피커 구성도대로 제가 A 건물에서 생성한 어떤 공연 소스를 B 건물로 넘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밖에 구성은 완성됐는데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이제 공연장에 영상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제 방에 뭐 프로젝터도 하나 있는데 그 영상 장비까지 DSP로 제어하고 통합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장비를 하나 넣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제 방에는 뭐 프로젝터가 하나 있는데 프로젝터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여기다 넣을게요. 자, 프로젝터 뭐 일반적으로 뭐 강의실이든 공연장이든 프로젝터는 거의 있기 마련입니다. 자, 프로젝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인풋 소스에는 이제 그 음원 소스가 재생되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A, B 해서 DSP가 2개니까 뭐 제어하기가 용이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 이제 음향 엔진이 아니면 좀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여기다가 하나 넣어서 그리고 이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는 RS23이라는 시리얼 케이블로 제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결을 하도록 시리얼 3번과 우리의 메인 DSP랑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장비를 제어하게 하고 내가 제어 받기도 하고 제어를 주기도 하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프로젝터도 여기 제 DSP의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리얼 서버 하나에서 자 여기에 시리얼 케이블이 프로젝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같은 공간에 있는 장비야 당연히 그냥 리모컨으로 제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간이 다른 공간에 있는 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엔지니어는 2명 내지 1명인데 공간은 한 50개가 동시에 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호를 어떻게 전송할 것이고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제 외부 구성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내부 BSS 프로그램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SP에서 이제 메인 입력을 보시면 CD 플레이어가 1번, 2번에 들어왔고 3번, 4번에 마이크가 들어왔죠. 그러면 어떤 입력 소스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제 볼륨 컨트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을 기본적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게인 인풋을 놓고 2개의 인풋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개짜리 인풋을 먼저 받을게요. CD 플레이 입력을 여기서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앰비언스 마이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앰비언스 마이크도 레벨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2개짜리 인풋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비언스 마이크는 확성용이 아니라 소리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확인용이기 때문에 로컬로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비언스 마이크를 연결하고 이렇게 선이 좀 잘못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앰비언스 마이크는 제가 A라는 공간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빼는 걸로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소리를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원거리 전송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코브라넷 번들을 쓰게 됩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지금 여기에 코브라넷 번들이 8개의 입력에 8개 번들이 있어요. 그러면 8개, 그러니까 4개의 번들의 인풋이 8개거든요. 그러면 48에 32. 32 인에 32 아웃을 방송 송출 채널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번들 보내는 방법에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초보자한테는 유니캐스트를 사용하면 유니캐스트란 1대1로 방송 송출하는 거고요. 멀티캐스트는 한 공간에서 일대 다수로 다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고자 하는 곳에만 보내도록 합시다. 자, 일단 CD 플레이어가 공연 소스라고 하고 이 소스를 저는 멀티캐스트 아웃풋 번들에다가 2채널만 먼저 어사인하겠습니다.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 번들이 저쪽 공간, 그러니까 번들이 여러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번들 레퍼런스 넘버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번들 네임인데 여기 오른쪽 가셔서 뉴 버튼 누르고 첫 번째 이제 멀티캐스트나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는 저쪽 상대방에서 받든 말든 나는 다 부르겠다는 얘기고요. 유니캐스트는 나는 받을 거야라는 친구들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를 선호하시고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면 번들 모양이 아마 여러분 색깔이 좀 녹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이제 이 DSP에서 반대편 DSP에서 나 방송 신호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번들이 있겠죠. 저쪽에서 아웃풋 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풋 번들을 선정하신 다음에 아까 그 번들 넘버를 선택해 보시면 아까 제가 1000번이라고 번호 잡은 거를 나는 그걸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개 번들에서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소스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A 건물에서 B 건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제가 뭐 그 어떤 음원을 하나 재생해 볼게요. 재생을 해보고 A 건물에서 B 건물로 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이 상태에서 그 온라인을 먼저 해줘. 이 프로그램 내가 지금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을 각각의 장비에 이제 로딩을 해줘야지 소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뮤트 걸려 있는 버튼을요. 제가 일단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뮤트도 풀고 미라는 공간에 뮤트도 풀어놓고 사실 이제 뮤트 걸어놓은 상태에서 로딩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온라인을 하고요. 온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디자인한 파일이 A라는 건물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디자인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컴프나 리미터, 게이트, 익스펜더, 매트릭스 등등등등을 연결하는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처음에 어떻게 디자인하고 외부 장비 제어하고 프라이머리 주신호, 보조신호 보내는 것까지만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장비 신호가 로딩이 됐고 저 일단 아무 음원이나 하나 재생할게요. 전체에서 플레이. 열기. 제가 지금 스피커는 안 켜 있는 상태고요.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0dB에서 잘 들어오고 있고요. 0.775V로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더는 제가 지금 조절 안 한 상태. 유니티 게인으로 번들 1번으로 가서 반대편에도 신호가 미터가 뜨고 있죠. 네, 그럼 신호가 지금 반대편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제가 스피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믹서에 이제 페이더를 올리면 자, 지금 소리가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레벨을 좀 줄여놓고 제가 지금 믹서로 레벨 컨트롤을 했는데 이 장비를 반대편 장비 레벨도 컨트롤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비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믹서에서 뮤트 소리가 이제 끊기기도 할 수 있고요.
뮤트 풀고 레벨이 너무 크다 줄일 수 있는 거죠. 레벨이 너무 작다 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레벨인데 지금은 뮤트하고 지금은 제 방에 있는 그러니까 A라는 공간에서 A라는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편에 있는 장비도 이제 컨트롤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자 이제는 여기 반대편에는 제가 레벨 컨트롤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수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 오프라인 모드로 가신 다음에 반대편에도 역시 여러분이 필요하신 레벨 엔게인 믹서 레벨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투 채널이니까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방송 송출할 때 레벨이 막 들쭉날쭉하니까 아마 컴프레서 정도는 걸어줘야겠죠. 먼저 레벨 정도 넣어주고요. 컴프까지 넣을까요? 네, 이퀄라이저를 넣겠습니다. 이퀄라이저 넣어서 이제 저음 중음 컨트롤은 이퀄라이저는 뭐 기본이니까 여러분한테 그래픽 EQ를 넣어드릴까요? 네, 그래픽 EQ가 보기가 좀 편하겠죠. 네, 그래픽 EQ, 딜레이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편 장비에 이제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공간이 다른 곳이죠. 그래서 소스는 10군데 보낸다고 하면 A 공간, B 공간, C 공간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전체 마스터 단에다가 EQ를 만들게 되면 전체가 다 그 레벨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도 각각 컨트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을 하고 처음에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면 항상 소리가 뮤트되어 있습니다. 뮤트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안 그러면 너무 센 레벨이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단부터 음원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음원을 뮤트를 풀겠습니다. 뮤트를 풀고 그 다음에 반대편 번들에서도 코브라넷 번들로 지금 날리고 있죠. 반대편 번들로 넘어와서 여기도 예, 레벨이 뜨고 있고요. 자 여기 제가 뮤트 버튼을 풀면 소리가 바로 나갈 겁니다. 나가고 있죠. 자 이제 반대편 장비를 제가 제한한 겁니다. 네, 반대편 장비의 레벨 L과 R을 따로로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채널 수는 여러분이 뭐 무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반대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레벨을 살짝 줄여놓고 이제 다른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 구성도에서 잘못된 게 있죠. 그죠? 여기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끼리 링크가 돼 있어야 된다, 안 돼 있어야 된다?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지 않으면 신호가 끊깁니다. 뭐죠? 요 두 개끼리 링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자, 이 장비가 신호가 페일이 나서 여기까지 넘어가요.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이 장비는 여기서 페일 났지만 얘하고 이 허브 두 개끼리는 통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일 났다고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링크로 나 지금 통신 여기서 두절됐으니까 네가 보내라는 신호를 전송해줘야 되고 자,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링크를 걸어주고요. 여기 컨트롤하고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링크를 걸어주고 허브 장비에 스패닝 트리 셋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스패닝 트리 셋업은 이제 허브가 조금 고가로 올라가게 되면 허브를 또 다른 컴퓨터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장비가 뭐 저처럼 지금 저가형 실험용 허브를 쓰고 있다 그러면 한쪽 방송에만 링크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신호의 크기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온라인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만들어 놨던 롯데월드, 에버랜드, 그 다음에 뭐 대구 스테디움, 전국의 수많은 야구장도 전부 이 세팅으로 돼 있고 저도 처음에 이 설정을 하고 이제 중공고사 때 프라이머리 이제 주 방송실을 일부러 한번 끊어봤거든요. 근데 안 넘어가는 거죠. 왜 안 넘어갈까라고 하는데 이 세팅을 많이 이뤘고 장비 매뉴얼에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끼리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은 프라이머리는 프라이머리끼리 세컨더리는 세컨더리끼리 둘이 링크를 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코브라넷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브라넷은 반드시 링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제 지금 또 나오는 코브라넷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단테 솔루션이잖아요. 단테 솔루션은 서로 링크를 걸어주면 안 돼요. 자, 코브라넷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주 보조 신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테는 두 개 다 보냅니다. 두 개 다 보내는 상태에서 하나 끊기면 그냥 두 번째로 넘어가는. 얘는 또 링크를 걸어주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단테는 프라이머리 허브하고 세컨더리 허브에 링크를 건다 안 건다? 안 겁니다. 코브라넷은 프라이머리 허브하고 세컨더리 링크를 건다 안 건다?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실수 나올 게 없고요. 연결하거나 프로그램 방식은 단테나 코브라넷 동일한데 그 부분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멈췄다가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음향 엔지니어가 다루는 프로그램들인데 제가 아까 EQ를 안 만져봤네요. 자, EQ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소리가 저음이 너무 많아요, 고음이 많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EQ를 하나 잡아서 네, 저음이나 고음을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 있겠죠. 자, 요거보다는 여러분이 좀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베리큐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 EQ보다는 제가 그래픽 EQ로 보여주는 게 좀 낫겠네요. 말단에다가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하나 넣어준 다음에 스테레오로 넣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픽 EQ.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튜닝이라는 거 해야 하고 뭐 딜레이 이런 것도 잡아야 될 거잖아요. 다시 온라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픈 아키텍트 프로그램들은 항상 프로그램하고 로딩하고 그러니까 유저가 나는 이쪽에 레벨 컨트롤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 컴프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쪽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 막 설명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다 그냥 맞춰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몇 채널 보내줘, 저쪽에 몇 채널 보내줘라는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퀄라이징을 했고 여기에 뭐 이제 어떤 음을 400S를 부스트하거나 컷하거나 뭐 소리가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전체를 다 컷해버리면 다 죽여나겠죠. 내가 뭐 저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네, 저음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저음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컷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바이패스 부스트한 상태. 걸어주고 플랫하게 만들어주고요. 뭐 한 4kHz를 부스트할 수 있는 거고 컷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소리의 변화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종류 보시면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보시면 믹서, 게인, 크로스오버 등등 많은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리 내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 프로그램 다루는 게 복잡해서 뭐 사용 못 하겠다는 유저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터치 스크린 보셨을 텐데 통합 제어 컨트롤로 해가지고 이 장비를 제어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